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매주 수요일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예요?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차 타고 고향 다녀오신 분들 이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을 때 이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아, 정말 날아서 가고 싶다. 아, 그럼요. 저는 또 차 밀리는 걸 그렇게 못 참아요. 이 생각 한 1000번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상이 현실화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와. 오늘 주제는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정식 명칭은 도심 항공교통이고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이라고 부릅니다. 네. 도심 고도 300에서 600m 구간을 비행하게 되고요.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가겠다는 게 이 UAM의 핵심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네. 정말 이 시간 아끼는 게 사실 돈이거든요. 진짜 좋은 소식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이제 대중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사람을 구조하거나 큰 불을 끌 때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헬리콥터로 도심을 이동하잖아요. 헬리콥터보다는 이 UAM이 프로펠러가 많아서 소음이 더 적고 안전하고요. 네.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연료비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모범 택시비 정도의 비용을 내고 2-3명이 함께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국내외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이미 전 세계에서 이 UAM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우버, 엘리베이트가 공동으로 시속 240km의 속도로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U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와 함께 에어택시 버터플라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 또 자동차를 만드는 제너럴 모터스도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로 경쟁하던 기업들 이제는 누가 더 빠르고 안전한 UAM을 개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정말 이 UAM이 개발되면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언제쯤 이 UAM을 타고 출근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어제 국토교통부가 UAM을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초기인 2025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이 되고요. 네. 2030년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권으로 확장됩니다. 아하. 그리고 드디어 203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초기에는 기장이 기내에 탑승해서 조종하지만 2035년부터는 완전 무인 운행으로 정해진 하늘길을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 비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요. 무인 자동차도 지금 탈까 말까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무인 운행, 무인 비행기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네. 탈 수 있겠어요, 휘아나운서는? 저는 안 탈래요. 그냥 출퇴근 지옥길을 꿋꿋하게 견디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갈게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생각이고 또 그때 되면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 당연히 안전성도 확보가 될 걸로 믿고 네, 그때 판단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그냥 안 타는 걸로. 자, 지금 지상의 택시 승강장처럼 네. 그러면 하늘에도 이런 승강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직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정류장과 비슷하게 정말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가 도심 교통 요충지 곳곳에 설치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람들이 UAM을 타고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025년부터 일단 수도권부터 UAM을 띄우기로 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4년 뒤에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상용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성이죠. UAM이 사람을 태우고 날다가 기체 고장이나 혹은 충돌 사고가 나서 추락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심 위에 UAM만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영화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자유롭게 이곳저곳 날아다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UAM 항공기는 정해진 항로로만 움직이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네. 또 UAM 항로를 유도하는 관제 시스템 등을 만들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항공기처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성 말고도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드론이 사람을 태우고 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상용화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소음입니다. 소음. 네. 이 손바닥만한 드론을 날릴 때도 소음이 꽤 크거든요. 그런데 거대한 드론이 도심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면 그 소음 엄청나겠죠? 네. 헬리콥터의 도심 비행이 제한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소음 때문이거든요. 소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 UAM을 타고 출근하는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추진을 이용한다거나 프로펠러를 늘린다거나 새로운 모터를 개발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도심 항공교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퀴즈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퀴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도 불리는 이것은요.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서울 하늘에서 혜민 PD님이 이것을 타고 출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와. 도심 항공교통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USB, 2번 UAM, 3번 UFO. 1번 USB, 2번 UAM, 3번 UFO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뉴스 한상시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